아이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싸움이 결국 법을 바꾸는 움직임이 됐습니다. 아들의 병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제도의 벽과 맞섰던 한 어머니. 일형 당뇨병 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를 바꾼 사람. 사사건건 금요일의 코너 이주의 사람. 오늘은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슈가의 실제 주인공 한국 일형 당뇨병 환우회 김미영 대표와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앞서 영상 잠깐 보여드렸는데 대표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그제 개봉했습니다. 이게 어떤 영화인지 간략하게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이미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 아이가 일형 당뇨를 진단받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오해를 겪기도 하고 좀 다툼을 겪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같은 질환을 가진 그런 환우분들과 연대해서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휴먼 드라마라고. 네. 네. 지금 이렇게 제가 뵈니까 온화한 이미지가 최지우 씨랑 좀 많이 닮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는 일형 당뇨병을 다루고 있고 영화 속 주인공은 일형 당뇨를 앓고 있는 아들에게 설탕은 우리에게 독약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역시 대표님의 어떤 경험담이 반영된 건가요? 사실 정확히 설탕은 독약이야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사실 처음 일형 당뇨를 진단받으면 이 고혈당 문제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혈당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고혈당 상태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렇겠네요. 원래 어른들 말씀하실 때 그 자식이 왜 뭔가 들어가는 걸 가장 흐뭇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음식을 먹으면 또 혈당이 높아질까 봐 걱정을 하다 보니까 네. 단 거 먹으면 안 돼, 음식 많이 먹으면 안 돼, 뭐 여러 가지 음식을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실제로 혈당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고 사실은 설탕이 독약은 아니거든요. 적절하게 우리 몸에 필요한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초보인 엄마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그 강한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또 이제 뭐 대사화가 됐나 봅니다. 네. 처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좀 제작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그때 좀 어떠셨어요? 조금 조심스럽긴 했어요. 그 이제 저희 환우회를 배경으로 하기도 했지만 저희 가정을 배경으로 하기도 했고 그렇죠. 특히 이제 아이가 오픈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여서 그런 점에서 조금 조심스럽긴 했는데 그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결과가 어쨌든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예,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화 제작 뭐 논의 단계에서 아드님한테도 한번 의사를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누구야 이거 만들려는데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드님은 혹시 뭐라고 하셨던가요? 뭐 영화 만드는 것도 좋고 엄마가 환우회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 프라이버시는 좀 지켜줘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네네. 사진 같은 거 쓸 때도 지금 사진 말고 어렸을 때 사진을 좀 써줘 이렇게. 지금 뭐 사용이죠. 네. 사춘기 온 네.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4살 때 일형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우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당뇨는 당뇨 아닌가? 일형 당뇨는 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형 당뇨 이게 어떤 병인지 잠깐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반적으로 당뇨병은 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일반적인 당뇨병은 2형 당뇨병이고요.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갑자기 자가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슐린이 아예 분비가 안 되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 안 되니까 뭐 약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인슐린은 약으로 해결되지 않고 예. 외부에서 주사를 놓죠.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고 그 주사량이 사실은 뭐 정확하게 딱 사람이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주사한 양이 계속 주사한 양으로 인해서 저혈당, 고혈당을 반복하게 되고 네네. 그래서 세심하게 혈당을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조금 힘든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형 당뇨랑은 좀 많이 그런 체계가 좀 다르네요. 네, 발병 기전이나 관리 방법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 1형 당뇨가 좀 논란이 되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아마 좀 저처럼
오해나 뭐 무지에서 비롯된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예를 들면 가장 근본적인 논란이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걸 생활 습관병인 것처럼 취급해서 겪는 어떤 차별이나 좀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아까 설탕은 독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당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왜 과자를 먹어? 아니, 왜 이런 음식을 먹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다 보니까 저혈당, 고혈당이 올 수 있는 응급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 아이들을 좀 입소 거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또 청년이 돼서 예. 거의 입사를 확정까지 됐는데 일형 당뇨라고 밝히는 순간 그 입사가 취소되는 일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생활 습관병이든 아니든 어떤 질환이든 뭐 본인의 잘못으로 진단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일형 당뇨는 그런 질환도 아니기도 하지만 이미 진단받고 났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차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런 면이 있었군요. 그리고 또 지금 2년 전인 2024년 1월에 그 태안에서 일형 당뇨를 앓던 9살 딸과 함께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당시 그 유서 보니까 딸이 너무 힘들어해서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일형 당뇨 이 가족분들은 어떤 점이 가장 힘든 건가요? 일단 이 질환을 병원에서 집중 치료해서 딱 완치를 하고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비의료인인 부모가 이 아이들의 주사량을 결정하고 주사를 하고 혈당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엄마는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해서 인슐린 주사량을 놨는데 아이가 저혈당, 고혈당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난감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무기력하고 예.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우리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부모인가? 라고 자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예. 직장을 다니더라도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럼 경제적인 수입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의 의료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형 당뇨를 앓는 자녀를 둔 부모님 가운데서 그 특히 좀 우울증상을 겪는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그런 면의 연장선상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와 거의 이제 외부 활동을 처음에 잘 못해요. 뭐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뭐 모임에 나간다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계속 아이 옆에서 이제 전담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좀 관리가 잘 되고 아이가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 또 고립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래서 그 고립된 가운데서 이제 계속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 그래서 우울증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그 아이가 처음에 이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좀 어떠셨어요? 저도 비슷했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제가 열심히 했는데 네. 아이도 별거 안 했는데도 혈당이 막 고혈당이 되거나 저혈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약간 기분이 다운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처음에 이런 우리끼리만 하면 이게 굉장히 우울해지는 질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질환을 가진 환우분들을 만나는 게 이제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위안이 됐었고 사실 비당뇨인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고민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만나면 얼굴을 처음 만나는 분들하고도 너무 이렇게 통하는 게 많은 그렇죠. 거예요. 공감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그런 우울증을 좀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뒤에 여쭤볼 그 환우회를 만든 계기가 되신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근데 그 아이가 당뇨 진단을 받고 5살 때부터 1년 후쯤이죠. 직접 인슐린 주사를 했다고 하는 그 이유도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 뭐 4, 5살 아이들은 노는 게 거의 자기 인생의 전부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주사를 수시로 맞아야 되다 보니까 교실에서 이제 놀고 있으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면 이렇게 간호사님 계시는 실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아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그 놀이 흐름이 끊겨서 이제는 나 교실에서 주사 맞고 싶어. 네. 그러면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야 되니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가 한번 맞아볼게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주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뭐 10번 넘게 할 때도 있고 주사가. 네, 맞아요. 참 어쨌든 몸에 바늘 꽂는 일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근데 지금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를 지금 맡기 전에 원래는 한 대기업의 개발자로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잠깐 어떤 일을 원래 하셨어요? 그 핸드폰 있잖아요. 예.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뭐 알람이나 그 전화번호부 뭐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 아, 개발자셨군요. 네, 예, 스마트폰이 쪽으로 이제 트렌드가 옮겨가면서는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뮤직 프로그램이라든지 채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개발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개발자로서 회사를 다니시고 커리어를 이어가시다가 회사를 또 그만두시게 된 계기가 역시 이 아드님의 이 1형 당뇨와 연관이 돼 있었나 보네요. 네. 그 이제 영화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체열을 해가지고 피를 내서 혈당 측정을 해야 되고 네.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의 고통이 굉장히 커서 그렇죠. 해외에서 연소 혈당 측정기라는 것들을 들여오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제가 개발자였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부모가 원격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만들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이제 현행법상 문제가 돼가지고 네, 뭐 검찰이랑 관세청 세관 식약처 조사를 받게 되면서 회사에 신원조회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 다니게 됐죠. 지금 그 말씀하신 그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 그리고 네. 인슐린 주입기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의 어떤 병을 좀 보면서 발견을 하셨는데 이게 꽤 효과적이었는데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검찰 조사를 받게 돼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셨다. 이게 어떤 과정 때문에 뭐에 걸릴 수 있었다고 당시에 검찰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그 의료기기가 우리나라에선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였어요. 아, 네네. 해외에서는 FDA도 허가되고 다 됐던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원래 세관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신고를 못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무허가 의료기기를 수입했다라는 혐의도 있었고. 그걸 막 이렇게 팔고 이러신 게 아닌데 그냥 네. 아드님 위해서 이렇게 찾다가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잘 모르셨던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만 했으면 상관없는데 주변 사람들 도와주다가 이게 돈을 받고 이렇게 주는 그 행위 자체를 판매로 본 거죠. 그리고 블루투스 중계기라는 걸 만든 거는 또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한 혐의를 또 받았고요. 마지막에 이제 환우분들에게 이렇게 전파한 게 무허가 의료기기를 광고한 혐의, 뭐 이렇게 사실 제목이 좀 많았었습니다. 뭐 이게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때 이제는 좀 문제가 될 뻔했었나 봅니다. 지금 당뇨병 환우회 네. 2015년부터 대표로 활동하셨고 벌써 12년 차신데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는 단체인가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어서요. 그 커뮤니티는 사실은 저희가 밤에 보초를 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이들 혈당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좀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요. 또 오프라인 행사들을 해요. 적극적으로 이제 지역 모임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면 좀 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서로 돕고 하는 그런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처음 진단받은 이거는 이제 태안에 그 가족 사건이 있은 후부터 했던 사업인데 처음 진단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외롭고 고립감이 심하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 가방 사업이라는 걸 해서 그 안에 다양한 의료기기랑 관리 방법들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연락해라라는 내용을 담은 가방을 이제 배포한다거나. 또 법이나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될 때 어떤 의견서를 만든다거나 환우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때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서 정부 부처와 협의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매뉴얼 같은 키트 가방도 만드시고 같이 커뮤니티도 하시고 굉장히 뿌듯한 순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반대로 좀 참 힘들다 이 활동하면서 그런 적은 혹시 언제였었나요?
처음 그 세관 검찰 그 식약처 조사 받았을 때 좀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 어떤 의료기기 업체 대표가 저를 한 17번 고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론 다 무혐의를 받긴 했지만 네네. 그 이제 고소를 대응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고 사실 대기업을 다닐 때 제가 어디 다녀요라고 하면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환자단체 대표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할 일 없어서 하는 사람 그런 식의 이제 무시를 당한 경우 그럴 때 조금 힘들었었죠. 네. 올해 7월부터 네. 일형 당뇨가 췌장 장애로 인정받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건지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간 이제 일형당뇨병은 질병으로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의료 쪽의 건강보험 혜택이나 의료 쪽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의 변화는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장애라는 건 복지 쪽에 좀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 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도에 하나하나씩 이제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애로 이렇게 편입이 되면 이미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보다 좀 더 쉽게 이제 어떤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이 장애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세부 장애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장애로는 인정받았지만 췌장 장애는 이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세부 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정책들은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영화 슈가의 이 일련의 내용들을 저희가 좀 축약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들이 쭉 다 나온다고 하니까요. 영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코너 마지막 공통 질문인데 내 인생의 한 문장, 뭐 노래 등등을 골라달라는 요청인데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골라주셨어요. 네. 영화 원더에 나오는 대사. 외모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죠. 이 부분을 골라주신 이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원더라는 영화를 보면 선천성 안면 기형을 겪는 그 억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재능도 있고 굉장히 성격도 좋은 아이인데 이 외모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실 일형당뇨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 환자를 가진 사람들을 보는 시선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뭐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인데 달라질 수 없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를 선택했습니다. 네, 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슈가의 실제 주인공 한국 일형 당뇨병 환우회 김미영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